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4월 2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0.35% 올랐고요. 코스닥도 0.08%로 올랐습니다. 자, 이번 주는 조금 흐름 자체가 조금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는 듯 하고요. 증시가 하락하는 날보다는 좀 상승하는 날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좀 버티는 듯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고, 일봉을 보았을 때, 한 번 더 쭉 내려가다가 이제 주가가 다시 한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1선 라인 자체가 더 이상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61선과 21선, 그리고 주가 자체가 모두 수렴을 한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흐름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5월 9일까지인가요? 러시아가 이제 전쟁 승리 기념을 하기 위해서 좀 필사적으로 이제 동부 돈바스 쪽을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사태가 이제 장기화가 될 것인지, 아니면 러시아가 패전을 하면서 빠질 것인지, 아니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동부를 라인을 끊을 것인지, 그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 FOMC에 대한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이 인플레이션과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제 자금을 다시 한번 은행으로 빨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좀 공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증시 분위기 자체가 생각보다는 좋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점 대비해서 지금 뭐 20%까지 쭉 내린 상황에서 추가로 더 공격적으로 내린다, 그런 상황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크게 하락을 할 때 보면은 쭉쭉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금 판단해서 움직이기보다는 지금 현 상황을 계속 냉정하게 지켜보면서 좀 이제 그런 좋은 종목들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매수를 좀 해주었고요. 금융 투자 대부분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래도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어제 매수를 했고, 오늘 뭐 크게 변동 없었고요. 다행인 것은 이전에 계속 매도를 좀 강하게 하던 그런 흐름 자체가 조금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도를 계속 연이어서 하기보다는 조금씩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는 다시 한번 매수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뭐 차트는 계속 아래 위치에 있지만 뭐 횡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좀 바닥 라인보다 위쪽에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요. 한 계단 정도 올라서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하고 나서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같이 좀 움직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 투자자도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좀 우리나라 증시에서 좀 빠져나가는 움직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뭔가 매수로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매수를 했다가 그만큼 물량을 또 다시 매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뭔가 코스피, 코스닥, 우리나라 증시에 좀 메리트를 가지고 들어오기보다는 지금 계속 관망을 하거나 좀 빠져나가는 분위기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굳이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 좀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는 1원 정도 올라서 1236원 이렇게 마무리를 좀 했고요.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61선 타고 21선 타고 꾸준히 평행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우상향 차트고요. 여기서 이제 이 고점 라인, 월봉의 고점 라인들,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지 그 정도만 좀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1300원까지도 한번 올라갔던 그런 환율이기 때문에 한번 오버슈팅을 해서 1400원까지도 찌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뭐 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증시 분위기에는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 선물, 뭐 나스닥
뭐 다우, 그다음에 유럽 증시 모두 조금 올라가고 있네요. 그래서 한 1% 가까이 다 상승을 좀 하고 있고, 그 뭐 움직임은 괜찮은데 일단 내일 오전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87%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2.9%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종고점을 돌파를 할 만큼 지금 금리가 많이, 국채 금리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여기서 아무래도 그 FOMC에 대한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계속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 FOMC가 이제 0.25%를 올리는지 0.5%를 올리는지 0.75%를 올리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증시가 많이 흔들릴 것 같네요. 일단은 0.5% 정도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올해는 증시 분위기가 계속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좀 증시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천천히 좀 길게 보시고 천천히 투자를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고 확실한 때를 계속 찾으시면서 그럼 확실할 때 들어가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사명 변경이 오늘 되었죠. 그래서 두산중공업이 아니고 오늘부터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되었습니다. 자, 발음하기는 좀 더 어렵네요. 네, 혀를 좀 더 꼬아야 되고요. 중공업이라는 이 이름이 뭐 크게 이 발음이 어렵지 않았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00원 상승해서 0.46% 올라가지고 21,750원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상승을 했고요. 어제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제 리뷰는 못했지만 기분 좋게 상승을 했었고요. 시간의 거래는 크게 뭐 움직임 없었습니다. 거래량 거의 없이 진행이 되었고, 일별 거래량을 보았을 때는 어제부터 보면 300원 올라가지고 540만 주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660만 주 해가지고 1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승을 시작한 지 벌써 7일 7거래일째죠. 7거래일 연속 지금 상승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이제 500만 주 아래에서 유지가 되다가 서서히 조금씩 뭔가 거래량이 점점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까지도 크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적어도 이제 1,500만 주, 네, 그 정도는 터져줘야 조금 움직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바짝 이제 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실리는 듯 했는데요. 뭐 크게 거래량 없어지면서 다시 한번 뭐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하락하지 않고 지금 7일 연속 이렇게 올라 주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분위기가 괜찮다라고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움직임 굉장히 뭐 양호합니다. 사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이 다 좀 급등을 했습니다. 우진도 6%, 오로비텍 6%, 네, 일진파워도 8%, 한전기술 5%, 그 다음에 한신기계라든지 뭐 그런 종목들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무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상대적으로 적게 오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네, 지금 뭐, 어제 이제 신주 상장이 되었었죠. 1WR에 대한 신주 상장이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주 상장이 그만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하락하지 않고 주가가 반등을 해준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해관계라든지 그런 준비가 끝났을 때는 분명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올라갈 거고요. 사실 이제 보시면은 이런 오늘 급등했던 이 원전 테마들은 반등 없이 계속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가 오늘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일진파워도 마찬가지고 크게 반등 없이 바닥을 기다가 이제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왔던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이제 7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좀 반등을 천천히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 흐름 전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하루만 딱 놓고 본다면 상승률이 좀 적으면서 좀 기분 나쁜 하루가 될 수도 있었지만 이 큰 그림을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려간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거래량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래량이 이제 계속 죽은 채로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었을 때는 정말 재미없이, 네, 또 요때는 이제 악재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또 주가가 거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리지 않고 오히려 내렸던 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끌어올리면서 좀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그리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를 하기 시작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 1000만 주 이상 1500만 주까지 한번 터져주면서 쭉 이제 전고점까지, 네, 한 24,000원까지 한번 가주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N자 패턴을 완벽하게 좀 그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 고점 라인 한번 터치를 해주면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1선 라인도, 네, 횡보를 하면서 이제 위로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1선도 들었고 이평선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안정화가 되면서 좋은 그림 그리고 있기 때문에 한번 계속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양운선 그리면서 이제 올라가는 그림이 굉장히 저는 이상적인 그림이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초록색 선 있죠. 초록색 선이 241선입니다. 241 동안 평균 추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단 한 번도 이 기울기가 이때 오히려 더 기울기가 올라갔긴 했지만 계속 꾸준하게 두산 에너빌리티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꾸준히 이제 좀 올라가는 우상향하는 그림이 계속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전혀 비싸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네, 분명 한 번 더 3차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조만간 한번 나올 거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네. 변수가 있다면 이제 증시 분위기겠지만, 증시 분위기가 지금은 조금 그래도 안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상장 소식에 대해서 전해드리지 못했었죠. 일단 어제는 1WR 상장이 있었습니다. 워런트 증권이 이제 다 행사가 되었어가지고 그때 이제 3월 말까지, 네, 다 행사가 되어서 이제 상장이 되었고요. 1560만 주였나 70만 주였나, 네, 그 정도 주식이 상장이 되면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앞으로의 그 신규 상장은 당분간 없습니다. 네, 7월 달까지는 이제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해도 이제 EWR이 이제 좀 행사했을 때 중간중간에 상장될 수 있지만, 뭐 해봤자 뭐 몇만 주 아니면 몇십만 주? 네, 그 정도 이상은, 네, 웬만하면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주 상장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계속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신주 상장이 그렇게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매도 잔고와 대차 잔고를 확인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좀 이따가 그걸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도 마찬가지, 꾸준히 이제 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으니 월봉도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고요. 여전히 이제 4월달 거래량은 적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뭔가 힘이 붙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4월달은 조용히 그냥 좀 천천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요. 5월달에 한번 거래량 터지면서 치고 나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런 상승 패턴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어제 거부터 볼까요? 어제는 기관이 34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3만 주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오늘은 30만 주 매수했었고, 외국인 투자자는 좀 31만 주 정도 매도를 좀 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 지금 이제 보험, 투신, 이쪽에서 투신에서도 계속 좀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점이고요. 4월 4일부터. 그 다음에 연기금 투자자가 굉장히 이제 강하게 지금 두산중공업을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 때 또 한번 팔긴 했습니다만, 그 다음날에 바로 그 이상의 매수를 해주었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20만 주, 25만 주, 36만 주, 13만 주 해가지고 이전에 연기금 투자자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참 좀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때 또 그런 포스가 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분율을 계속 상승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이제 기관 투자자 중에 주요 세력이라고 생각했던 연기금 투자자, 그리고 투신도 좀 이 주가의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두 세력이 계속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줄곧 매도를 하던 이 금융투자도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을 줄이기 시작했고요. 요 날에 이제 좀 특이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보면은 이전 대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매도량이.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도 확실히 지금 최근에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다는 것이 보이고요. 이 추정 물량 말고 이제 나중에 확정 물량을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는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공매도 잔고입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공매도 잔고 1700만 주까지 지금 줄었습니다. 자, 2000만 주, 2070만 주까지 보고 이제 어제 제가 리뷰를 못 했었는데 한 240만 주 정도 감소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한 70만 주 정도 감소해가지고 1700만 주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가 좀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신주 상장이 1600만 주 정도 상장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이 상환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370만 주 정도가 상환이 되었는데요. 자, 이제 좀 더 상환이 될지 4월 20일에 대한 공매도 잔고와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1 공매도 거래가 많이 줄었다는 것도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만 주 이상 막 터지던 그런 공매도 거래가 없이 지금 이제 100만 주 아래로 거의 50만 주 아래로 지금 계속 공매도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공매도로 쳐가지고 이득을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이제 없다. 왜냐하면 신주가 이제 상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매도를 굳이 지금 이렇게 분위기 좋은 종목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았을 때는 지금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상환이 되었다. 신주 상장이 될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경향을 줄곧 보고 있고요. 이때도 신주 상장될 때 한 600만 주 정도 감소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소할지. 아무튼 공매도 잔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서 괜찮은 흐름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대차 잔고 보겠습니다. 자, 대차는 어제 거 먼저 보겠습니다. 어제 거는 많이 상환이 되었죠. 지금 이제 공매도 잔고가 아직 막 그렇게 많이 집계된 것이 아닌 것인지 일단은 공매도 잔고는 한 300만 주 정도 상환이 되었는데 370만 주였죠. 근데 대차 잔고는 지금 1300만 주 정도 대량으로 상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4800만 주에서 3100만 주까지 어제 대차 잔고가 감소를 했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 여기 뉴스에 보시면은 대차 잔고 상위 종목에 또 두산 에너빌리티가 1등으로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상환 주식 수가 또 400만 주 정도 되면서 총 잔고가 2,700만 주까지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차 잔고가 한참 많을 때 7,400만 주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 여기서 단 한 달하고도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지금 2,700만 주까지 감소를 했다는 겁니다. 거의 대차 잔고가 3분의 1 정도로 감소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그 1WR 두산 에너빌리티 1WR이라든지 아니면 유상증자 신주에 대한 그런 공매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대차 잔고가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었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게 이제 목적이 달성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대차 잔고가 빠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지표가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신주 상장에 대한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이제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4월 말도 사실 뭐 크게 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신주 상장 다 끝나고 소화 좀 시키고 5월 달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신규 공매도는 이제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전일 확정 물량이 377만 주였습니다. 아까 추정 물량이 30만 주 정도였는데 377만 주로 이렇게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공매도 상환이 된 만큼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이렇게 매수가 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공매도 상환으로 인해서 지분이 늘어난 이 외국인 투자자하고 그다음에 금융 투자 물량은 또 보이지 않죠. 그래서 금융 투자도 아마 공매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좀 그런 식으로 교환을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추정 물량 29만 주 매도였는데요. 지금 외국인 당일이 69만 주 또 매수로 잡히면서 지금 이틀 연속 네, 또 매수를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보율이 제가 리뷰 어제 하기 전에는 8.7%대였는데 지금 9.5%대로 이렇게 증가를 해버렸고요. 이제 거의 10%대로 네, 외국인 투자자의 이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한참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팔 때 보면 7%대, 6%대까지도 지금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떨어졌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보십시오. 이렇게 9.5%대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 6%대까지 떨어졌던 것이 실제로 본인들이 들고 있던 그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고 그 주식을 말고 다른 주식을 빌려 와가지고 미리 매도를 해버린 거죠. 그게 이제 매도 집계로 잡히면서 이 수량이 적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신주 상장과 함께 이 공매도를 교환을 해버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이 공매도와 이 공매도 상환을 신주를 통해서 상환을 시켜버리면서 그 차익만큼 또 수익을 가져가는 그러니까 본주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또 수익을 얻어버린 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외국인 투자자와 금융 투자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네, 그게 공매도를 잘 이용하는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 공매도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은 사람에게 좀 유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주 상장을 자주 하게 되고 대량으로 이제 그렇게 신주 상장을 하게 되는 종목들이 특히 이렇게 공매도가 적극 활용이 되면서 신주 교환 혹은 신주 소화 물량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신주 소화가 공매도에 의해서 미리 되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게 한순간에 또 쏟아질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신주 상장 날에는 크게 하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도가 있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결국에는 그 물량을 미리미리 공매도를 통해서 교환을 시키고 네, 소화를 진행시켜 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차 잔고 보시면은 이 흐름만 보더라도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연기금 투자자가 다시 매수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에 연기금 투자자의 지분이 지금 114만 주입니다. 그래서 100만 주 이상을 또 매수를 해주면서 기간 투자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순매수를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투진도 26만 주 매수해주면서 좋은 흐름. 자, 금융 투자가 이제 많이 매도가 잡혔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네, 한참 매도 많이 할 때 그때 잡혔던 매물이고요. 이번에 신주 상장이 되면서 이 금융 투자의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메워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관계가 다 끝났다면 네, 이제는 조만간 올라갈 일만 남았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거 다 봤고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소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자, 오늘 이제 원전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유부터 한번 봐야죠. 자, 윤석열 정부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윤석열 정부가 수명 연장을 합니다. 네.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하게 되고요. 그럼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어떻게 하느냐? 구체적으로 보시면 원전 계속 운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했고요. 오늘 인수위원회가 원전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설계 수명 만료일 5년에서부터 10년 전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을 했고요. 네. 그래서 계속 운전 신청 시기를 미리미리 할 수 있다. 그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제도를 개선했을 때 새 정부 임기 중에 계속 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을 기존 10기에서 8기요. 8기 많은 최대 18기로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원전이 대부분 이제 좀 오래된 원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2022년부터
2023년부터죠. 2030년까지 이 수명이 다하는 원전이 거의 10개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10개 이상으로. 그래서 이렇게 기간을 만료일 5년에서 10년까지로 이렇게 확대를 해버리면 앞으로 이제 이 10개가 네, 수명을 다하는 것들이 이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국내 그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감으로 아마 원전 테마들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울 3, 4, 5기도 그렇고요. SMR 산업단지 또 건설도 그렇고요. SMR 투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수명 연장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원전 해체도 이제 개발을 할 텐데 확실히 이제 우리나라가 탈원전에서 지금 그 정책을 폐기를 하고 좀 친원전 방향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사실 이제 극단적인 친원전이라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어우러진 다른 타 에너지원과 어우러진 에너지 믹스 정책을 잘 펼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그 다음에 나머지 원전 테마들도 계속 올해 말이 될수록 올해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말고 네, 한수원이죠. 한수원이 이제 21일에 오늘입니다. 21일 폴란드에 이제 신규 원전 사업 제안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코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네, 폴란드 원전도 이제 검토를 시작하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남요식 성장사업본부장과 그다음에 폴란드의 기후환경 차관이 면담을 하면서 강한 네, 사업 참여 의지를 또 피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과 좀 밀접한 안보 관계라든지 좀 여러모로 지금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SMR도 지금 미국 유스케일 파워가 폴란드 쪽에 MOU 체결을 하고 이제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술력들을 앞세워서 또 딜을 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도 미국이 좀 유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강점은 확실히 이제 폴란드라든지 뭐 체코라든지 모두 좀 단가 자체가 싸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경쟁성 입장에서는 확실히 미국이라든지 프랑스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월등히 네,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폴란드 원전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정도만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폴란드 원전이 이제 뉴스케일 파워 이렇게 또 뉴스케일 파워와 KGHM이라고 이거는 이제 폴란드 내에 있는 네, 그런 원자재 업체인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또 MOU 체결을 하면서 폴란드 SMR이 현실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두산중공업이 그 기자재라든지 그런 것들 시공측을 맡게 될 것이고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것이다. 네, 그런 뉴스인 것 같고요. 그래서 폴란드의 최대 발전사인 타우론이 가세를 하면서 이렇게 타우론과 KGHM 여기 원자재 업체가 또 저탄소 에너지 협력 MOU 체결을 또 하면서 네, 굉장히 좋은 흐름 가고 있다. 그래서 SMR 연구 추진과 그다음에 법적 기반 조성까지 하면서 본격적으로 네, 이제 그런 SMR 건설에 대한 준비를 주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산 쪽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의 수소산업 육성의 수혜자가 될 것인가, 네,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제 원전이 하도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아서 수소가 좀 조용하기도 한데요. 확실히 이제 궁극적인 목표는 전 세계적으로 수소 산업이 궁극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 매개로 네, 혹은 뭐 원전 폐기물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적인 에너지원 그 중간 매기로 지금 원전 발전소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이제 궁극적인 방향은 그 100% 친환경 에너지 수소 에너지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정부 차원에서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고 수소 산업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것이고 그 수소 산업을 이제 두산 그룹 차원에서 지금 투자를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 그저께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두산 퓨얼셀이 이제 수소 연료전지 혹은 뭐 PAFC, 인산형 연료전지,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연료전지를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연료전지를 개척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업 자체가 커졌을 때 이제 수소 연료전지 공급자가 많지 않아서 수소 경제가 활성화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그 유상증자 비용에서도 앞으로 5개년도에 수소 연료전지에 대한 그 연구 개발 비용을 잡을 만큼, 투자 비용을 잡을 만큼, 굉장히, 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연료전지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는 이제 수소 생산을 중심적으로, 중점적으로 담당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원시와 협약을 맺고 에코아 수소 플랜트, 이건 블루수소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는 설비를 구축해서 이제 2023년까지 최초의 블루수소 플랜트를 건설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카 수소 플랜트 1호가 건설되고 나면은 이게 이제 연간 수소 생산량이 아무래도 하루에 5톤 블루수소와 그다음에 48톤의 액화 이산화탄소를 생산해서 각각 수소 충전소와 가스 제조사에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경제가 활성화될수록 계속해서 이런 수소 액화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서 풍력을 이용한 그린 수소 생산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림 해상 풍력 단지 그 두산중공업이 지금 건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그린 수소를 또 생산을 하겠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소 자체가 수소 경제가 활성화가 되어도 수소를 어디서 구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고민일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수입하는 정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기지를 분명히 구축을 해야 될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해상 풍력이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신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R을 활용한 수소 사업 활성화죠. 그래서 또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또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또 두산 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MR로 물을 전기분해하면 탄소 배출 없이 그린 수소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요. 이 기술은 중동 쪽에서도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에서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SMR로 돌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물을 끌어다가 이제 SMR로 또 저렇게 수소 분해를 해가지고 전기 분해를 해가지고 그린 수소를 얻는 일석이조의 그런 시스템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요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중심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결국에는 원전도 그렇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수소도 그렇고 모두 다 할 줄 아는 아주 종합적인 에너지 기업이다. 이름에 걸맞는 기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를 하면서 천천히 지켜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주가는 다른 종목들에 대비해서 조금 많이 오르지 않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확실히 좀 힘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잘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원래 하시던 대로 천천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